처음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리브랜딩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시작으로 괜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브랜딩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감없이 모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브랜딩이 잘된 브랜드, 좋은 브랜드들을 몇 가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브랜딩의 본질은 단순히 멋진 로고나 예쁜 포장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결국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이 좋음의 판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내 브랜드는 가격이, 성능이, 아이디어가 좋아,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좋음은 내가 아니라 고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내 상품, 내 서비스, 내 브랜드의 장점을 고객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살아남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진 브랜드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차별점으로 고객들이 이 브랜드는 뭔가 다르다라고 의식적으로도 또 무의식적으로도 확실하게 느끼고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나의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 차별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조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장조사는 총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성공의 첫 번째 단계는 시장 현황 조사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통계청,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 또는 공식 문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장의 반응과 이슈 또는 리스크 체크입니다. 뉴스, 블로그, SNS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 예를 들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인가, 시장의 반응도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조사할 것은 경쟁사입니다. 경쟁사 조사가 중요한 이유 역시 나의 브랜드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량적으로도 또 정성적으로도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업계 1등부터 5등 정도의 리뷰와 매출을 보면 내가 경쟁사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 도달 가능한 예상 매출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뭉뚱그려 같은 업종의 기업들을 전부 다 경쟁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업계의 선도사와 직접 경쟁사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체될 수 있는 유사 상품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사 분석을 통해 나의 브랜드가 어떤 위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과 다른 부분 혹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그 차별화 포인트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진입장벽이 너무 낮지 않은지, 앞으로의 고도화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 차별화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것이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듣지 않고도 디자인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브랜드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구나, 이런 게 강점이구나 라는 것이 디자인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추후 뒷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경쟁사 조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사해야 하는가? 경쟁사 조사는 매출, 매장 수, 리뷰 수, 가격 등과 같은 정량적 부분과 리뷰평, 디자인 등 정성적 부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객관적인 브랜드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 경쟁사 조사를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개인이 진행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접 실행해 보시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사 조사의 결과가 브랜드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만큼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사할 것은 우리 브랜드를 누가 소비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스타트업 브랜드 또는 기업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객을 너무 광범위하게 타겟팅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마케팅 예산도 한정적이고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접점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타겟보다는 정말 내 서비스와 제품이 필요한 고객군이 누구일까를 더 구체적으로 찾고 분석하고 어디에 모여 있을까를 고민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고객은 누구인가? 정말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 어떤 플랫폼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 속에 존재하는가? 내 고객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화하여 그 소수의 고객부터 확실히 잡고 그 고객이 재구매를 통해 브랜드의 미천이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CRM을 통해 충성 고객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발견했다면 그 아이덴티티를 시각화하여 고객에게 더 매력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얼핏 봐도 이런 브랜드는 이런 게 강점이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다르구나 등 기능적이거나 감성적인 부분을 모두 담아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이 브랜드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디자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브랜드의 스토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통한 우리 브랜드만의 탄생 스토리 또는 그 아이덴티티가 가치로서 빛을 발한 일화 또는 서사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 진정성을 바탕으로 다가가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예쁜 디자인은 고객이 오히려 제품값을 올리기 위한 로열티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진정성과 가치를 전달해야만 브랜드의 디자인은 고객의 소비를 촉진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예쁘기만 한 브랜드는 팔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그냥 로고 하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로고, 패키지, 굿즈, 웹사이트, 영상, SNS, 우리 브랜드가 보이는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창업자들이 소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크몬 같은 외주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소한 차이로 비용을 아낄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모든 걸 한 번에 모아보면 그야말로 중구난방, 혼란스러운 디자인과 결과물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고객들의 감각과 눈은 매우 예리하고 센서티브해서 아주 작은 차이로도 돈만을 벌기 위한 브랜드인지 정말 고객을 위한 브랜드인지 브랜드의 가치관과 진정성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랜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브랜딩에 대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성공한 브랜드는 감이 아닌 전략을 통해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는 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브랜딩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기획, 아이덴티티 정의, 고객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브랜드의 본질, 진정성, 차별화가 고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만드세요. 이 영상이 브랜드 런칭 또는 리브랜딩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